그래요. 바람이 많이 부는 봄날인데, 아, 오늘 제가 어, 저희가 앱으로 있다가 그 메인넷이 하나 K스테디움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참 듣고 지금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객관적으로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이게 코인 마켓 캡인데, 여기 보면은, 어, 1위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시총가가 제일 많은, 이게 시총가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코인 토큰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솔라나, 그 다음에 그, 바이낸스, 뭐,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알고 있었던, 예를 들면은, 어, 이오스, 이오스를 한번 들어가 봐도 지금 0.6달러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 얘가 제일 가격이 높았을 때를 보면은 약 18달러예요. 18.87달러. 그럼 0.61달러면은, 아, 이게 몇 프로 정도가 되려나? 하여튼 10% 미만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어, 예를 들어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어, 한번 들여다보면은 지금 19달러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장 높았을 때가 21년, 예, 21년 11월 24일 123달러예요. 19달러면은 이것도 뭐 10%는커녕 한 7, 8% 정도 회복이 된 상태인 것. 다른 것도 매 한 가지예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그 송씨라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어,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한 게 메인넷이, 그러니까 그 디앱으로 있다가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거나 메인넷을 가지게 되면 뭐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산 이전을 하도록 만든 거지요. 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사용을 한 게 토큰 이코노미라는 이야기를 엄청 싫어했는데, 그리고 뭐 프로토콜 경제. 근데 저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경제면은 그냥 블록체인 경제, 뭐 이렇게 쓰는 게 그, 이런 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특히 저는 뭐 동국대 교수님의 그 설명 내용을 참 다른 교수님들보다는 그 내용이 정말 맞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뭐 영상을 꽤나 많이 봤는데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근데 토큰 이코노미가 되려 그러면 토큰을 가지고서 이렇게 경제가 뭐 순환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메인넷만 하나 들썩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기술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더리움 자체의 트랜잭션 속도가 뭐 엄청 느리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 기반으로 있는 토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지풀도 모르는 것들이 사람을 속이는 정도의 뭐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도 빠르다라고 하고 트랜잭션 피가 적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트랜잭션 피가 적은 만큼 많은 디앱들이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그 많은 디앱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스 코드라는 게 오픈이 돼야지 개발자들이 이용을 해서 이 운영체계 기반에다가 디앱을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어젠가 그 두 개의 음성 파일을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영업한다고 술만 처먹지 말고, 뭐 고만고만한 그런 디앱들이라도 좀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에 메인넷이 있을 때,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디앱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메인넷이 정상적으로 잘 갈 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답잖은 메인넷이라서 치더라도 어, 좀 잘 갈 수도 있었어요. 그게 실제로 걔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기존의 KOK 토큰이라는 것 자체의 가격 방어부터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도 조정을 하면은 그 일환도 될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트이더 USDT 이 세 가지를 폴라당 값 처먹기 위해 가지고 이 KOK를 없애는 것, 그리고 KOK라는 게 살아있는 이상, 거기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추가로 무료 가입을 한 그런 회원들까지도 보상은 어쨌든 어떠한 가치를, 백불어치의 가치를 주고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무일푼으로 했던 어쨌든 간에 토큰이라는 보상을 받았고, 그거는 하나의, 금전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금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어떤 데서는 186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디앱이 하나 제대로, 그, 메인넷에 올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 어, 그 뭐라 그러죠? 이쪽에서 운영 체계로 쓰는 그거에 대한, 어, 그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해놨다고 하면은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자산 이전을 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위험성을 가지고서 그걸 하지 않았나 하면은 자산을 옮기게 되면은 그 내 자산 자체가 되는 그 자산 자체가 끄잡아낼 수가 없다. 해지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1억 원치를 스테이킹을 해놨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5천만 원, 1천만 원, 뭐 수억 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넣고 나서는 빼가지를 못하도록 만드니까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뭔가가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디앱들이 소스 코드가 오픈이 좀 돼가지고 여러
그 뒤에 개발자들이 들어왔을 때, 아, 우리는 여기에 제대로 돼 있는 디앱 개발을 해서 좀 올리고 싶다. 이런 많은 디앱들이 트라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디앱 개발자들이 많았을 때, 이 그 커뮤니티 풀은 투자 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투자 풀에서 어떠한 개발자에게, 그러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그런 걸 공지를 해놓으면은 찾아오겠죠. 우리한테 자금을 좀, 뭐,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필터링이 되고, 검증 또는 장래성, 뭐, 사업의 그 장래성을 보고, 그렇게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이런 그 절차가 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풀이라는 거는 투자금이 그게 현금이었으면은 이 그 금액만큼을 이 사람한테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투자금을 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가상자산으로 투자를 한 거지요. 그럼 가상자산을 가지고서는 개발자가 실제로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거는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이 풀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빼가지고 거래소에 보내지 않으면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투자 풀에 있는 거를 거래소에 가져 나온다는 이야기는 매도량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매수세가 약하고 매도세가 강하다고 했을 때는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병신 아니고 바보 아닌 이상은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 결정이 되고 어떠한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주겠다. 1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1억 원치를 개수로 가져 나왔을 때 그 투자풀에 들어와 있는 거는 개수만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지요. 지가 옮길 당시에 얼마였는지는 의미가 없어요. 현 시점, 내가 이거를 실행을 해서 현금화 하려고 거래소로 내보냈을 때 그때의 가격이 얼마냐. 근데 수량이 어마어마한 수량이 나온 상태에서는 가격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매도 테이블에 보니까 이 지금 그 거래가 되는 요 상태의 가격이 1달러였는데 1달러에 수백만 개,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거기에 걸려버린다고 하면은 나는 1달러에 사겠다라고, 0.99달러에 사겠다라고 매수 테이블에다가 그렇게 등록을 딱 해놨는데, 이거 안 되겠네. 쭉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1달러, 0.99달러에다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올려놨다가 이거를 0.9달러로 내리든지 0.8달러로 내리든지 쭉쭉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올라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매도를 쳐버리죠. 그러면은 그 많은 수량들이 그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려놨는 그 개수들을 한꺼번에 다 사겠다라고 했을 때 그 수량만큼을 다 팔겠다라고 했을 때는 0.99, 0.98 쭉 해서 0.8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한꺼번에 다 매도를 내 입장에서는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1억을 주기 위해서 몇 개의 그 암호화폐를
그 투자 풀에서 끄잡아 내가지고 매도를 하는데 이 수량 정도면은 1억 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세니까 가격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처음에 예상을 했던 그 1억 원치의 개수가 요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투자풀에서 더 많은 수량을 가지고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1억 원치의 개수가 매도를 해보니까 뭐 7천만 원어치가 됐다. 그럼 3천만 원어치를 다시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가지고 다시 팔아보잖아요. 매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지고 나온 게 3천만 원치가 또 되냐? 3천만 원치라고 생각을 하고 수량을 가지고 나왔는데 또 매도를 그렇게 때려보면은 뭐 한 천만 원이 또 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7천만 원, 2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일단은 확보가 됐죠. 그럼 천만 원치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가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거래소에 뿌려지는 그 암호화폐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통량이 존재를 하게 돼버려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1달러에 팔겠다고 했는 게 0.99, 0.99달러에 뭐 매도를 하려고 하던 사람, 그런데 1달러 이상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도 이 팔고 싶어서 더 밑으로, 매도가를 더 밑으로 자꾸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풀에 들어있던 가상자산은 투자 개념에서 이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이거는 존재를 하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이오스든 이런 것들의 가격도 18달러에 있던 게 0.6달러가 돼버렸다. 대부분의 메인넷들도 지금 10%를 고점 대비해서 10%를 그 회복을 한 경우도 거의 잘 없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메인넷이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고 투자 풀에서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암호화폐로 했을 때는 내가 사서 또는 내가 이전에 보유를 하고 있던 게 가격이 얼마였던 간에 이게 들어갈 때는 투자가 될 때는 그냥 개수로만 그래서 걔들은 SOP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한 개당 SOP 한 개. 그러면 SOP를 갖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암호화폐를 투자를 했을 때 이거의 가치가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거 자체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획 개발자에게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금액으로 딱 정해져 버리면요. 그러면은 그 금액에 해당이 되는 개수를 가지고 나오는 게 투표를 붙일 적에도 뭐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뭐 몇 개를 처음에 그 투자를 하는 거에 투표를 붙이고 이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걸로 해서 투표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 이후에 다시 제 기억으로는 300만 개인가를 더 추가로 그 투자 본래 결정을 했던 게에 300만 개가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개수 가지고는 그 금액을 못 맞추니까 추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그 해당되는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 넣게 됐던 그 암호화폐가 A라고 했을 때 그 A는 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A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 A의 가치가 이런 투자를 통해 가격을 계속 다운을 시켜버려요.
다운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수의 그러니까 엄청난 수량이 매도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사는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절비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홀더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지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또 버려버려요. 그럼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운영사라고 하는 데에 사업불어치가 투자가 돼 있다. 사업불이면요. 정말 투자 회사에서 사억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4억불이라는 거는 저는 40만 불이나 될까? 그걸 또, 그게 뭐 한 4억 개, 5억 개다. 그거를 거래소로 그 잡아내서 가격을,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스태킹 해놓은 거 해지를 해도 KOK로 받을 거고 내가 보상을 받은 것도 KOK인데 나는 거래소에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가격은 지 멋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통화했다는 그 사람이 대전의 K대학의 석사 출신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거를 알겠어요. 근데 이거 알 수도 있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걔들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럼 투자를 투자풀에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으면 그거를 가지고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되어 있는 개수를 거래소로 내다 팔지 않는 이상은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새빨간 거짓말들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사기라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사기라고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가 내가 투자를 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 투자금을 이렇게 탁 꽂기 전까지 요 꽂을 때까지 기망 행위를 어떤 내용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했느냐가 그게 기망이라고 했을 때 기망을 당하면서 투자금을 탁 꽂았는 상태. 요 상태가 사기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 풀이라는 데에다가 자산 이전을 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투자를 하는 개념이에요. 자산 이전이 아니에요. 이전이면은 사실은 여기에 그대로 내가 옮겨놨는 거, 이전이라는 말 자체는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옮겨놓고 요거는 또 내 거잖아요. 근데 커뮤니티 풀은 뭐예요? 자산 이전이 아니고 자산 이전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갖다 넣는 순간 내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뺄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가서 웃기 찾는 소리를 또 하는 게 이 투자를 했는 거를 끄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거 까먹었는데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그걸로 다시 대출을 하는 거예요. 지가 넣어놨는 거를 지가 빼쓰는데 빼쓰고 나면은 대출을 받은 거니까 원금을 갚아야 되죠.
그 개수만큼을. 그 다음에 대출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이자가 또 따라 다르네요. 그 이자를 또 같이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되게 그 웃기는 게 제가 그 어떤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는 한계가 그 당시에는 0.1달러 했는데 그래서 만 개를 하면은 1000달러치를 자기가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갚을 때 돼가지고 보니까 이게 0.1달러가 아니고 1달러가 돼버려요. 그럼 1000개를, 만 개를 내가 빌렸기 때문에 만 개를 넣기 위해서는 얼마를 얼마치를 사야 되느냐? 만 불치를 사야 돼요. 지가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는 1000달러치를 받은 거지요. 그 당시에는 한 개가 0.1달러니까 만 개를 받아봐야 곱하기 하면은 1000달러가 돼요. 근데 이게 뭐 그럴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 0.1달러가 아니고 내가 갚을 시점이 되니까 1달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 개를 갚기 위해서는 만 달러를 9배가 되는 금액을 추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900%의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경우가 되죠.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들만 계속 짓거려 왔던 거예요. 그 멍청한 것들이 또 그 유튜브에다가 다른 저 울산에 있는 뭐 그 강무식이라고 하는 칠성 그 동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올려놨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기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자산 이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용어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투자금 역할 자체가, 이거 자체가 투자금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가격에 어떻게 이거를, 금액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개수가 결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던 작자들을 전부 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KOK 쪽에 있는 사람들은 회생이 저는 100%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걔들이 빼서 다른 데로 옮겨놨든 어쨌든 간에 그거를 찾을 수 있다. 100%는 아니더라도 저는 10%만 찾아도 되고 5%만 돼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가격이 0.0001, 한 5 정도, 0.0001달러 정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4, 5개가 있다고 쳐봐야 1억 개라고 했을 때 한 14,000 몇백 달러밖에 안 돼요. 14,500달러, 만 0.00015라고 했으면은 15,000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곱하기 4잖아요. 4억 개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6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6만 달러 가지고 4억 개를 다 살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세가 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어, 0.0001호로는 다 못 사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사겠다라고 덤벼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튀어버려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야금야금. 근데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가격이 상승이 돼야지 팔지.
그 가격 고기에서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좀 올려가지고 0.00015 정도 되는 걸 뭐 0.001이든 0.002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차츰차츰 올리는 이런 그 재원을 매수를 해서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재원이 우리는 KOK 쪽은 남아 있다는 거지요. 근데 커뮤니티 풀로 가신 분들은 제가 뭐 여기서 봤지만은 그 L뱅크라는 데에서 뭐 로이하고 케이스타라는 거 로이는 오늘도 보니까 거래량이 제로예요. 그다음에 케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수천 달러, 한 3천 달러는 채 안 됐던 거고 뭐 2천 몇백 달러가 하루 24시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거를 누군가가 사줄 재원이 없어요. 우리는 비트이드 USDT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저쪽은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이 KOK 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뭐 L뱅크라는 쪽에서 L뱅크라는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는 그냥 어쨌든 끝나버렸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걔들이 그렇게 옮기도록 할 때 그 가격을 얼마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산을 이전을 해서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느냐? 그걸 가지고서 그놈들을 전부 다 사기죄로 잡아놓을 너부터 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누가 뺏었느냐? 그거는 아닌데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도록 떨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 당시에 옮길 때는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옮기도록 만들었잖아요. 음, 그놈들은 또 분명히 가치 고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을 하신 분들이 법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저희와 같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앞장서서 한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디테일하게 범죄 행위를 이, 그, 보소장을 쓰는 데에다가 그걸 넣어서 넣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지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 손실을 돌려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법적인 대응을 하시면은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저는 아니다라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9%는 손실 회복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거다라고 보여요. 그 이유는 MM과 같은 이런 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거기는 없다. 그럼 왜 형사 고소를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회복을 하기는 좀 힘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짓을 만드는 그 작자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걔네들은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제가 오늘 예전에 정채연, 뭐, 미카, 뭐, 안미카인가, 뭐, 거기하고 기타 등등, 그, 이,
유튜브로 방송을 엄청나게 했던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인간들을 싸그리 다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젊은 정채연이라는 여자는 남편과 결혼도 그 당시에 했을 거예요. 그게 육성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왜 올려놨던 영상을 없애버렸을까? 이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워버린 거죠. 떳떳한 사람들은 그거를 지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뭐 그 이야기를 하게는 되는데 금방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스테이킹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수량으로 암호화폐로 스테이킹을 했고 한쪽에서는 그거 자체를 내가 해지를 했을 때 받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해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돼버리죠. 거기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데는. 근데 스테이킹 해놨는 거에 대해서 해지 버튼을 누르면 해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해지가 돼가지고 수량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원금 보장에 대해서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현금을 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근데 실제로 현금이 원금이 아니었다는 거는 이제는 뭐 지나가던 개들도 알 정도라고 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건데 제가 그만큼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범죄 조직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재단이든 운영사든 여기에서는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사용을 그런 용어 자체를 쓰지 말라고 홍보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 기억으로는 그거를 어, 이 공지사항들을 쭉 보면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또 홍보 가이드라인이 그런 게 나왔던 거고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꼴 뭐 그 정도는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모 단체의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해요. 원금 보장이 된다고 했다.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를 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면은 나는 여기에 참여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4만 9,900 몇 개, 2만 6천 몇 개, 뭐 2만 9천 몇 개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한 7만 한 7천 개인가 7만 9천 개인가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6만 개 정도는 자기는 커뮤니티 풀로 보냈다. 근데 그 사람이 스태킹 되어 있었던 게 34만 6천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만 9천 뭐 몇백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스스로가 4만 9천 개를 처음부터 그렇게 넣었을 거냐?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가 썼던 현금이었겠죠. 그걸 찾아보면은 재단을 운영을 하던 쪽에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데이터들을 다 발췌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현재는 또 이게 앱까지 닫혀 있어요. 그럼 걔들이 그걸 볼 수 있느냐? 다 볼 수 있어요. 개인키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 언제 했는지,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저는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는 스테이킹 보상만 가지고는
정말 그 보상 수량이 어떻게 보면 적어요. 근데 후원 수익, 그러니까 소개한 거죠. 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쭉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그 포탈을 가지고서 또 등급 수익이라는 걸 또 봤죠. 그거를 그 좀 일찍 한 사람들은 200%가 거의 다 차 있었던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은 제 스테이킹이 그 200%에 거의 차 있던 사람들이 그날 올라오는 보상을 받은 보상의 절반이든 얼마를 계속 재스테이킹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어난 게 그 정도의 금액이 됐을 거지. 그 사람이 34만 6천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을 그 사람이 스테이킹을 처음부터 그 정도 했을 거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입출금 내역을 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재스테이킹을 한 거, 그런 것들이 그 채굴하면서 이렇게 그 뭐 되어 있는 것들,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거래소로 내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손해를 본 피해자인지 아니면은 이 이익을 가졌던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벌리면서 다녔던 사람으로서 범죄자의 공범인지 그들이 주장한 게 그거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피고인 측에서는 그거를 분명히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랬을 때 누군가는 피해자라고 떠벌리고 다녔지만은 가해자일 수가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뭐 되게 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게 스스로가 발등에 어, 그 지 발등을 지가 찍었다라고 뭐 그런 표현도 좀 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피해자가 저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뭐 걔들은 그런 거를 뭐 기본적으로 안 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정인으로 나온 놈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거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놈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놈들이 원금 보장이라는 거를 그런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지 못하는 이상은 무죄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죄가 났을 때 우리는 좋아할 일이냐? 절대로 아니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까지 모든 언론, 방송 뭐 이런 데에서 이거는 사기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남은 게 우리 배임이죠. 배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저희가 업무를 그놈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제가 알려드렸고, 거기에서 스태킹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업무를 하는 자가, 보관을 하고 있는 자가 그거를 지 이득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은 배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금이 계속 돌아다녔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사기로 보수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법적으로 이기고 거기에 대한 변상을 받기 위해서 배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또 된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흡족치 못한 배상 정도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그건 숫자는 극히 적을 거다.
나머지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소개를 한 사람한테는 이런 내용 자체를 아예 알리려고 노력을 한 사람도 없고, 내가 이전에 투자를 했고, 뭐 그 사람들은 분명히 투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스태킹 해놓은 거 지금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었을 때 답을 못하니까 꽁무니 빼기 바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피해자를 구제를 할 수 있는 게 눈곱의 때만큼도 안 될 거다. 왜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임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원위치를 시켜야 된다. 그게 그놈들이 이미 빼쓴 게 있다 손 치더라도 남은 게 금액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스테이킹을 하면서 아주 똘똘한 코인 토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트, 이드, USDT. 그게 그 정말 그러지 같은 정도의 그 매출도 사실은 없었고 저는 지금도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얘들이 매출을 올리고 지금같이 숨어 다니는 이런 상태로 사업을 해가지고 90몇 억, 뭐 177억, 뭐 160억 이런 거 만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탈 아츠라는 거 매출 플러스 매출 대비 뭐 영업이익 이런 거 보면은 기도 안 차는 그런 내용이죠. 경험도 없고 비전문 분야에 그렇게 매출이 갑자기 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메인넷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치를 올린다? 지랄 같은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자산 이전이라는 게 이전을 했으면은 내가 갖고 싶을 때 언제나 내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용어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투자가 되는 이 암호화폐가 투자의 가치가 가치 고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가격 자체가 그 투자되어 있는 총 투자금이 이게 가치 자체가 뭐 이게 너무나 그 플렉시블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변동성도 크고 그러니까 뭐 유연성이라는 것보다는 플럭추에이션 해서 이게 변동성이 큰 거지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결정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현- 투자 개수가 정해지면은 거래소로 나오기만 하면 이거는 가격은 끝도 없이 뭐 추락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건 막 던지는구나 생각을 해서 다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도 뭐 0.0, 0.006달러, 뭐 어제는 0.01달러 정도 됐는데 200 몇 개, 213개인가, 213달러인가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됐다가 오늘 0.006, 또 하나는 0.0003. 그러니까 KOK의 2배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게 10억 개라고 하더라도 10억 개라고 하더라도 이게 0.00 그러니까 0을 한 4개를 떼보면은 얼마 돼도 안 해요. 근데 그게 또 키 나오잖아요. 거래소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더 떨어져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과 동시에 제가 보기에는 소수점 단위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로 가신 분들은 정말 제가 그런 기망의 내용들을 오늘 간단하게 뭐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소개한 작자들을 그냥 두고 보셔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그래도 저희는 희망이 뭐 제 개인적으로는 100%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쪽은 희망 자체가 아예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신들 좀 차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두루두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